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새해입니다. 새해의 1월 2일 날입니다. 어저께 한남동 관저에 이 정말 어린 학생들까지 나와서 그 꽁꽁 얼어붙은 그 두 손을 훅훅 불면서 대통령 탄핵 반대, 체포영장 웬 말이냐 하면서 외친 함성을 들었습니까? 저는 어저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대통령을 이렇게 탄핵을 시켜놓고도, 그것도 불의한 탄핵을 시켜놓고도 이 대통령을 또 체포영장까지, 그것도 정상적인 체포영장이 아닌 굉장히 부정한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낸 이순영 서울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의 편협한 그거에 대해서 많이 분노했습니다. 영장 발부를 한 그 공수처장 오동훈, 또 그리고 오동훈 뿐입니까? 영장 담당 판사 이순영, 생각해 보세요. 과천청사에 공수처가 있는데, 과천 공수처는 원래가 통상적으로 중앙지방법원 센터죠. 서초동에 있는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그게 원래가 청구하려면, 청구 자체도 불법이지만 청구를 하려 했으면 거기서 청구를 했어야 되는데, 마포경찰서 앞에 있는 서울 서대문 지방법원까지 와서 영장을 발부를 받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서부지방법원장이 바로 최상무기가 어저께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바로 정계선,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이 됐습니다. 이 최상무기가 임명을 해가지고 됐는데, 거기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입니다. 우리법연구회는 김명수법이라고 하면 됩니다. 김명수가 만든 그 연구회가 바로 우리법연구회, 완전 좌파 연구회입니다.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마은혁 판사, 부장판사가 있었습니다. 마은혁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입니다. 쉬운 얘기로 순빨갱입니다. 그 빨갱이 경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냥 마르크스 레닌주의자가 아니고 활동을 무지무지하게 활발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소위 말하는 마르크스 레닌 교육을 시킨, 레닌주의를 교육을 시킨 이 교육 담당입니다. 아주 액티비스트입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판사로 들어와서 있었는지, 그가 판결 내린 것들을 보면 아주 기행이 많습니다. 12명을 갖다가 하루에 싹 그냥 무혐의로 공소기각을 해버린 사건도 있었고요. 아주 기행을 한 이 판사인데, 이런 판사가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 추천한 바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입니다. 이것은 차마 임명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딱 이렇게 여야 합의하면은 하겠다고 딱 해놓고, 이 정계선 서부지방법원장을 어저께부로 임명을 했습니다. 마은혁도 우리법연구예요. 정계선도 우리법연구예요. 이순영 판사 영장 담당,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라 한 판사도 바로 우리법연구회 회원입니다. 우리법을 찾아서 마포까지 온 공수처장 오동훈은 누굽니까? 왜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을 영장을 그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발부를 받았어야 될까요? 이 판사는, 이순영 판사란 사람은 전라북도에 있는 상산고등학교라는, 저는 이름도 처음 들어봤는데, 상산고등학교라는 데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머리는 좋은 편이죠. 서울법대에 들어갔다면 뭐 아주 머리가 객관적으로 좋은 사람이다. 실력도 있는 사람이다. 이런다는데 실력이 있어 뭐합니까? 그게 진짜 법대 판사 되면 판사로서 실력이 있어야지. 판사는 법과 원칙과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판결할 수 있는 양심적인 판사를 훌륭한 판사라고 하죠.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법 연구의 이 판사인데 우리법 연구에는 좌파 모임입니다. 좌파 판사들 모임이 우리법입니다. 국제인권법 바로 전에 그 이름을 바꾼 게 국제인권법입니다. 근데 이 판사란 자가 나는 이 자는 판사들에게는 상당히 존경을 표했는데 이 자를 보고 난 다음에 판사에 대한 이미지가 확 가버렸습니다. 대통령을 갖다가 그 영장에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형사소송법을 갖다가 거기 나와 형사소송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없애버려 배제시켜버리고 지 마음대로 적었어. 빼고 받고 했어요. 이런 사람이 판사입니까? 판사 맞습니까? 이 법원이 말이죠. 지난 31일 그러니까 그저께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 군사상, 공무상, 비밀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을 딱 담았어요. 아니, 지가 뭔데 형사소송법 군사상, 공무상, 비밀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빼버리고 자기가 적용하지 않는다고 딱 붙입니까? 지가 대한민국의 헌법입니까? 세상에 이런 판사 처음 봤습니다.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저는 제 주위에 있는 판사분들, 제 지인들 이렇게 보면은 선배든 후배든 보면 다 좋은 분들이고 법 적용에 철저한 분들이고 정말 이 객관적이고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거 완전히 신화가 깨졌습니다. 군사상, 공무상, 비밀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 이건 형사소송법 조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또 써가지고 거기다가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군사상, 공무상, 비밀장소 아닙니까? 그 비밀 영역, 국가 원수가 있는 비밀 영역을 판사 일개 우리법 판사가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해버린 셈이죠. 마음대로 해도 된다. 짐이 곧 법이다. 이순영 짐이 곧 우리법, 이순영이 곧 법이다. 영장은 내가 발부한다. 이 식입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두고 법조계에서는 벌써 뭐라고 얘기가 나오느냐. 수색 대상과 방식이 아닌 법률을 배제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영장이다 라고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떤 법조인은 말이죠.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법 테두리 안에서 판단해야 할 법관이 특정 법의 적용을 없애버린 것, 제한한 것은 입법의 영역으로 상권분립 원칙과 법률 자체를 어긴 것이다. 이 자는 판사 옷 벗겨야 되는 친구예요. 이런 자는 판사 자격이 기본적으로 없는 자예요. 무슨 깡으로 말이야 대통령 체포영장을 이재명이한테 점수 달라고 그랬나?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한번 배지 좀 달고 싶었나? 세상에 이런 판사가 어디 있습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법관이 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특정한 법을 지 맘대로 뺐다 박았다 이건 적용 안 한다. 적용 안 한다. 이렇게 제한할 수 있습니까? 지가 입법자입니까? 입법자냐고요. 이거는 입법의 영역입니다. 형사소송법을 고쳐 빼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지 맘대로 뺐다 박았다 법을 할 수 있는 이런 오만불순하고 무식한 자가 어떻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어떻게 판사가 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자가 제가 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전북에 있는 고등학교는 상산고등학교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공수처 수사기관이 영장을 이자한테 받으려고 이렇게 이 영장 쇼핑을 하러 다니는 게 아닌가. 소위 법원을 영장이 잘 받아주는데 자기가 공수처가 오동훈 공수처장이 원하는 어떤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는 데를 갖다가 이렇게 쇼핑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많은 언론들이 수사기관을 편법으로 쇼핑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형사법 제도를 갖다가 완전히 침해한 겁니다. 네. 한 법조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테두리 안에서 판단해야 할 법관이 특정 법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의 영역이다. 상권분리 원칙과 법률을 어긴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자는 처벌받아야 됩니다. 옷을 벗겨서 당장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자는 아마 판사로서 기본 자질이 없기 때문에 이자는 아마 판사를 못할 것으로 저는 생각에 맞지 않습니다. 아마 어저께 대부분의 판사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조선일보가 취재를 종합을 했습니다. 이순영 서울 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31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청구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 이렇게 거기다 썼단 말이죠. 영장 안에다가 적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 조항들은 뭐냐, 어떤 조항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은 책임자 등이 허락을 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빼버렸어요. 이거는 예외로 한다고 이 적시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예외가 지가 뭔데 법을 갖다가 예외로 하고 말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방식 자체가 아주 나쁜 거예요. 이건 누가 시켰냐, 이 배우를 꼭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영장 담당 이 판사가 자기 임의로 혼자 그랬을까요? 그 위에는 마은혁이라는 부장판사, 마르크스 레닌주의자가 거기 있습니다. 서부지법에. 그 위에 법원장은 어저께 헌법재판관으로 간 정계선 법원장입니다. 자, 이 자들이 다 뭡니까? 혹시 영장 담당 판사, 이걸 정계선 헌법재판관으로 어저께 간 민주당 후보로 해서 간 그 사람이 과연 관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말 무서운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이재명의 나라입니까? 이재명의 대통령 다 됐습니까? 지금 버젓이 현역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오로지 직무만 배제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호와 의전은 똑같습니다. 그래, 체포영장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대로 수색할 수 있게끔 형사소송법을 갖다가 예외로 적용을 왜 예외로 한다고까지 기록을 한 바로 거기. 그 지점을 누가 했는가, 누가 이걸 지시했는가, 누가 이것을 공모했는가를 분명히 밝혀내서 대한민국 국민한테 밝히지 않는다면 이거는 난리가 날 일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조항들은 그 문자 그대로 군사상 비밀,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들이 허락을 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외가 있죠. 다만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승낙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승낙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국가 이익,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승낙하도록 돼 있다. 지금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려고 하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중대한 국가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 그거밖에 더 그렇게 중요한 대통령에 체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 측 윤곽근 변호사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사법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냈습니다. 또 대법원의 진상조사와 이부장 판사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자는 말이죠. 징계 정도가 아니고 이건 무조건 파면시켜야 되는 자입니다. 이거는. 뭐 파면도 징계에 들어가지만 말이죠. 이런 자가 무슨 우리법연구의 이순영 판사는 이 윤석열 대통령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을 했습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온 원수로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순영 서울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우리법 연구에 이순영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색이 가능하다는 바로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무시했다는 것. 이거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가 말이야 이미 그에 앞서 가지고 이 형소법 110조, 111조를 이미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경찰의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인 안 했습니다. 과거 청와대도요. 검찰 등이 압수수색 시도할 때 마다 나오는 조항이 이 조항입니다. 똑같은 이유로 출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영장에 적힌 압수물 일부를 이미 제출했을 뿐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말이죠. 근데 이순영이라는 이 판사가 이번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적용을 배제하겠다, 빼겠다, 적용 안 하겠다 한 거는 결국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막지 못하도록 하겠다. 경호처를 완전히 발을 묶어버린 겁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순영이가 한 게 이렇게 조선일보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윤 대통령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예외 이렇게 딱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법조계가 해석합니다. 법원장 출신 어떤 변호사는 말이죠. 헌법 법률 어디에도 형사소송법 예외로 할 근거 없어서 법 위반이다. 딱 결론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장영수 교수, 법전은 교수 상당히 매스컴에 많이 오르내리는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률을 갖다가 이렇게 영장에다가 배제시킨 거는 사법부 역할을 범위를 벗어난 상권 분립에 됐다고 딱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상권 분립을 위반한 그런 영장을 쓴 이 사람은 보나마나 파면당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파면 안 당하면 그것이 이상한 거죠. 네. 법 자체를 갖다가 이거를 법 위에 군림한 거니까 아니 지가 뭔데 법 위에 군림합니까? 이순영이가 지가 뭡니까? 형사소송법 조항 배제하는 수색영장은 효력 논란 있을 수 있어 하고 현직 판사는 얘기합니다. 형사소송법 조항을 배제하는 수색영장은 효력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건 현직 판사가 얘기한 겁니다. 한국외국어대학 이창현 교수는요. 체포를 전제로 한 수색영장이어서 형사소송법 적용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사람도 좌파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적법성 여부는
추후 재판에서 다룰 문제다. 일단 영장 발부됐으니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사 출신 변호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도 좌파 편속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요. 영장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데 판사가 자기 독단으로 판단을 해서 법률을 배제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을 범위를 넘어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장 전담 판사의 상권분립 위배다 하고 딱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 현직 부장 검사는 이런 영장은 도대체가 처음 본다. 현직 부장 검사입니다. 법률 적용을 제한하는 것을 판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거는 입법의 영역이다. 예. 또 법원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영장, 이순영에 취한 이 영장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더라도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를 수색할 수 있다고 한 것인데 국가가 중대한 이익을 해치더라도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를 수색할 수 있다고 한 것인데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예외로 할 근거가 없다. 법 위반 소지가 크다 하고 전형적인 사법 과잉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부장 판사의 수색영장 논란이 딱 불거지니까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결국 영장 발부에 유리한 법관을 찾아다니는 판사 쇼핑을 했다. 판사 쇼핑에 성공한 것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 법조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판사 쇼핑에 성공한 거 아니냐 공수처가. 근데 이 공수처 이 양반 공수처장 오동훈이가 말이죠. 이 양반도 판사 출신이에요. 판사 출신인데 서울대학교 동문과를 나왔더군요. 동문과. 예. 낙동고등학교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낙동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대학교가 동문과죠. 예, 동문과를 졸업하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제 변호사가 시험에 합격했죠. 법대로 안 나왔는데 고시 합격했다면 공부를 아주 잘한 겁니다. 그건 뭐 아주 실력이 있는 분인데 이 양반이 판사 쇼핑을 나선 거다라는 결론을 이 법조계에서 얘기가 하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가 결국 영장 발부에 유리한 법관을 찾는 판사 쇼핑에 성공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말까지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 관저 주소지 등을 고려해서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대도 안 하는 헛소리를 하는데 법률상 재판 관할 법원이 공수처는 말이죠. 서울중앙지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 대통령처럼 더 중요한 그 대통령 국가원수만큼 중요한 그 체포영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 관저 주소지 등을 고려해서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답니다. 정말 참.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수처가 예외 조항을 적용하려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 이유가 없어요. 네.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안 적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을 피해가지고 다녀가지고 서부지법으로 왔다 이거야. 왜? 우리 과거에 우리법 연구 회장님, 아이고 정계선 회장님이 계시고 또 그 아래 마은혁 나리가 있으니까 마은혁 우리법 연구 회장 출신이고 또 마르크스 레닌주의자가 있으니까 아이고 나도 우리법이니까 가자 뭐 이래서 여기를 찾아서 온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여기를 주선을 한 거 아닙니까 혹시? 어떻게 이렇게
올 수 있습니까? 이거는 사건과 관련 없는 얘기지만 윤미향이도 서울 서부지법에서 내리 4년을 재판을 받으면서도 거기서 다 편하게 국회의원 생활을 끝을 마친 바로 그것입니다. 서부지법. 그래서 유명해진 서부지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이고 정계선 씨 이번에 헌법재판관으로 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 우리법연구회장 출신인데 그다음에 마은혁 이번에 헌법재판관으로 후보로 이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입니다. 이분도 보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에다가 우리법연구회 또 출신이고 그리고 이순영 판사도 우리법연구회고 결국 우리법연구회를 쇼핑한 거 아닌가. 그리고 전부 하나의 계열상으로 굉장히 괜찮다 하고 인정해서 공수처장이 이쪽으로 선택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여백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서울중앙지법은 최근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했는데 이 기준대로 하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에 대해서 이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란죄로 서울지법은 서부지법은 그걸 내준 거 영장을 발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틀렸습니다. 그죠? 자, 이런 지경에 대통령이 국가원수가 고통을 받으니까 어저께 심지어는 고등학생들까지 좀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젊은이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자유를 빼앗겨서 앞으로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자유를 빼앗겨서 나의 앞날에 큰 장애가 될 것 같아서 여기 모임에 나왔다. 이런 젊은이도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밤을 샜습니다. 그 양반들 전부 밤을 샜어요. 예, 전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 아플 정도가 아니죠. 대통령이요? 절대로 체포 못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대통령을 체포하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으냐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한번 체포해 보세요. 체포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체포되는 순간 참 문제가 복잡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 방송을 했습니다. 절대로 공수처 거기 가서 공수처장이 협박을 했잖아요. 순순히 내놔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좋게 말할 때 내놔라 이런 식이죠. 참 더러운 거 빼가지고 더럽게 써먹읍디다 보니까 공수처장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저께 말하는 거 쭉 그 한번 신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자들에게 어떻게 말했나. 그런 식이에요. 완전히. 위협 커뮤니티 좋게 나는 할 테니까 순순히 대문을 열어주고 좀 해서 수사를 받게끔 하고 순순히 체포영장에 응해라 이런 식입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이 오동훈이라는 사람이 참 오동훈 공수처장이 동문과를 하고 아까 제가 말을 좀 흥분해서 잘 못한 것 같아요. 이 마은혁 씨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그것을 아주 착각해서 아까 마은혁을 서울대학교 동문과로 얘기했는데 서울대학교 동문과 출신이 아니고 서울법대 출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 마은혁 씨는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입니다. 정치학 학사입니다. 박사가 아니고 정치학 학사입니다. 정치학과를 나와서 이렇게 판사가 된 분입니다. 이 정치학과 나온 분 또 있죠. 이원석 검찰총장. 이자는 한동훈과 같은 패거리죠. 그래서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털털 털려고 마지막에 시도를 하고 특별검사까지 임명하고 한 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문재인과 이 제명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막은 자 아닙니까? 출세는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된다면 아마 법무장관은 따놓은 당상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학과를 나와가지고 배운 게 법과대학에 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 훌륭한 법을 갖다가 논하는 검사되라 했더니 또 정치적으로 머리를 짱구를 돌려서 검사 생활 내내 문재인에게 충성한 그 빛은 참 가당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이 판검사들이 가장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존경받는 그런 직군이었는데 지금 이런 판사가 나왔다는 사실. 이순영 판사 우리법 연구회 서울법대 출신. 정말 서울법대 출신은요. 서울법대는 정말 더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고 아주 우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우수해가지고 뭐합니까? 머리만 우수해서 뭐합니까? 가슴이 우수해야죠. 가슴이 우수해야지 머리만 우수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나라를 사랑할 줄 알아야죠. 그 애국심이죠, 그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 얘기는 나중에 오늘 풀어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아이템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업날 말이죠. 체포가 된 중국 해커가 90명이 있다는 그 사실 아십니까? 성관위에 어떤 건물에 있었다는 90명의 중국인들. 이게 스카이데일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월 3일 체포된 중국 해커 90명이 미 정보국 이송설이 있다. 흥미진진하다. 이런 뜻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아주 참 이번 새로운 그 무슨 총리죠? 그 총리대행 부총리. 이자도 참 정말 하염없을 것 같아요. 이 양반은요. 총리했던 우리 훌륭한 분 있죠. 이 부총리가 총리를 갖다가 완전히 먹을 칠해 놓고 지금 고난 대행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대행 한덕수 총리는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은 총리도 헌법재판관을 거부했던 그 임명을 갖다가 부총리가 용감하게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정말 시건방지죠. 아니 그 위에 총리도 하지 않고 그 총리 한덕수 총리가 총리를 2번 하는 분입니다. 좌파 정권 노무현 아래서도 총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정치, 행정 이런 걸 아주 다양하게 경험한 분이고 정말 행정가로서 훌륭한 분입니다. 존경에 맞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도 자기가 탄핵을 각오하고 그런 온갖 협박 속에서도 굳건하게 헌법재판관은 총리가 대행자가 하는 게 아니다.
특히 이 계엄 전에 임명한 분들도 아니고 계엄 후에 이렇게 지명한 정계선이란 사람, 마은혁이란 사람, 최상목 이 저 부총리, 이 최상목 부총리를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참 어저께는 또 병정놀이 한다고 또 신문에 났더라고요. 군복을 탁 입고 국가원수다는 거죠. 경호도 뭐 대통령 경호식으로 하라고 그랬다는 설이 있는데 그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요즘은 말이죠. 무슨 어떤 파노라마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정치권을 바라보면 그러나 온통 분노의 극들만 보입니다. 총리도 거부했던 헌법재판관을 갖다 부총리가 임명했다. 이게 이제 반역에 동참자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가 있고. 그러고 말이죠. 부정선거를 바로 잡으려 했던 대통령을 갖다가 내란 혐의로 체포하겠다고 달려드는 오동훈이는 뭡니까? 그럼 부정선거 기획, 공모 그런 걸 실행하고 덕본 가짜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알고 싶은 겁니다. 자, 이 기사를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 국민 각자가 책임의식을 갖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할 텐데 시대가 혼란할수록 헌법 정신에 더욱 충실한 삶이 국민 각자와 나라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국민 각자가 성찰하고 각성한다면 선진화의 길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이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조명기 씨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언론까지 한 팩으로 종북주의자가 되고 친중주의자가 되는 이런 친중정북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환경은 참 나쁜 환경이다 이거예요. 그 정신이 우리의 헌법 정신에 합당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죠. 언론은 헌법 개정을 독려하지만 지키지도 않는 헌법 개정은 의미가 없지 않냐 이거야. 오히려 나라를 혼란에 빠지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 모두는 이럴 때일수록 선전, 선동, 진지전 구축에서 일단 한 발씩 물러서고 정해진 채널로 정보를 얻는 과거와는 달리 갖가지 다양한 정보로 자신의 자의식을 키워야 할 때다. 그리고 타인의 입장에서 자신을 계속 성찰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스카이데일리 여기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허겸 특별 취재부장이요.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서 5.18 유공자 트랙터 시위를 주도했다. 또 뭐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면서 트랙터를 끌고 와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진입하려 한다 한 시위 주동자가 북한 간첩과 접선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5.18 유공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주도 12월 3일 내란 사태의 핵심 가담자에 대한 유공자 예우를 즉각 박탈하고 5.18 유공자 명단을 낱낱이 공개해서 국민 세금을 축내는 가짜 유공자의 위선을 드러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이렇게 허경 특별취재부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 스카이데일리 김영 정치사회부장 국장대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속보 대통령 측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서울 서부지법 이순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서부지법은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를 거부한 점을 들었다. 공수처가 밝힌 범죄 혐의는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이다. 이거요. 공수처가요. 내란 혐의 다룰 수 없는 수사기관입니다. 또 직권남용요. 이것도 해당 안 됩니다. 대통령은. 왜냐? 대통령 재임 중에는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수처장이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오동훈을 이 변호사를 갖다가 말이죠.
이 변호사를 이 대통령이 실제로 이렇게 추천해서 이렇게 임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배신을 잘 때리죠? 한동훈의 배신의 신으로부터 뭐 계시를 받았습니까? 한동훈처럼 그렇게 배신한 자는 없습니다. 그거는 없죠. 예, 배신의 신이라고 하죠, 요즘. 아니, 야당을 끌어들여서,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판으로 몰아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혼란하게 한 이 사람을 갖다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법원이 탄핵 심판 중인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윤 대통령 변호사인 그 윤갑근 변호사는요, 받아들이기 어렵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다.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란죄는 성립이 안 된다. 잘라 말하면서 적법한 절차와 기관이 진행하는 사안에 대해서 법대로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점잖게 응했습니다. 대통령 측 변호사들은 상당히 점잖합니다. 이 이재명 변호사들하고 이 퀄리티가 달라요. 좀 질이 다르죠. 네. 차원이 다르고 질이 다릅니다. 높고 낮고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조계와 대법원은 이렇게 얘기했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되는데, 아니 총리도 말이야, 총리도 그 한덕수 총리 얼마나 유능하신 분입니까? 그분도 탄핵을 각오하고 임명은 여야가 합의를 해라. 나는 할 수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탄핵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 최상목이란 자는 부총리입니다. 새카만 자가 말이죠. 새카만 자. 한덕수 총리에 비하면요, 새카만 자입니다. 덜컥 임명을 했습니다. 우원식이 우연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우원식이 만나오고 뭐 이러더니 말이죠. 덜커덕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불리한 그러한 구도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이런 자가 권한대행을 해요? 이 권한대행을 이렇게끔 만들어 놓은 자가 누구냐? 한동훈이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늘날 이 판국을 만들어 놓은 게. 원인 제공자는 한동훈인데 누구하고 결탁해서요? 이재명이하고 결탁해서요. 국회의사당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한동훈이를 국회의사당에 들어보내서 같이 포옹한 거 봤죠? 이런 포옹은 아니고 손을 딱 잡고 한 손은 악수하고 말이죠. 그리고 희죽희죽 웃는 거 보세요. 그때가 계엄날, 계엄 해제한 날이 그때 심각한 날에 웃음이 둘이가 나올 웃음입니까, 그게?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집권여당 국민의힘에서 기승을 부리고 살았으니 이걸 뭐라고 합니까? 또 최상목이라는 자는 경제부총리 이자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인수위원회 간사도 하고 또 캠프에도 일하고 인수위원회도 일하고 대통령 때, 그래서 대통령이 사적으로 만날 때는 상모가 하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또 경제수석으로 딱 시켰어요. 발탁을 해서 경제수석으로. 경제수석. 그리고 경제수석 하다가 일 잘하고 하니까 상목이를 어디로 보냈느냐? 경제기획원 장관, 기재부 장관으로 보냈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대행의 대행이 됐는데 대통령을 잡아먹으려고 또 달려들고 있습니다. 달려들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습니다. 정계선, 아까 얘기한 우리법 연구회장은 지금 헌법재판관이 돼 있습니다. 조한창도 뭐 여기서 국민의힘 뭐 추천이라고 들으는 하긴 하는데 그 양반도 청문회 보니까 정계선 씨나 다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최상목이는 해놓고 자기가 뭐 잘한 것 마냥 하다가 그냥 국무회의에서 김태규 방통위원장 등등등등
한때 혼났죠. 거기 많은 분들한테.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렇게 언론은 표현했습니다. 당장 내려오십시오. 대행 관두고 대행의 대행을 하든지 갈 때까지 가봅시다 한번. 우리 대통령을 위하여 지금 여론전을 펼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그분이 아니면 대한민국은 사라진다는 그런 필사의 신념으로 대통령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